네, 안녕하세요. 뭉차에 딴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34회차는 유로 예선 14경기입니다. 지난 33회차까지 3회 2월로 대대박 회차가 되었는데요. 3일 후의 매치들로 회차가 이어져 정신없는 회차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전력 차이가 큰 매치가 10경기 내외로 나머지 4, 5경기에서의 단통픽과 전력 차이가 나는 10경기에서 이변 한두 개의 1등 적중이 나오거나 이변이 없다면 다적중 회차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큰 이변은 전력 차이가 나는 팀들 간의 경기에서 강팀이 원정에서 비기거나 지는 이변이 강팀이 홈에서 비기거나 지는 확률에 비해 70% 이상 높다는 걸 제 경험상의 데이터이니 참고하셔서 이변픽을 결정하시면 도움이 될 거란 생각입니다. 정배에서 4, 5개의 이변픽을 잘 선택하셔서 대박의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피파 랭킹 3위 프랑스와 55위 그리스의 매치입니다. 프랑스는 B조 1위를 다툴 네덜란드를 홈에서 4대0으로 대파하고 아일랜드와 지브롤터까지 8득점 무실점으로 승리하면서 파죽지세입니다. 그리스도 직전 아일랜드에게 홈에서 2대1로 승리하며 2연승을 하고 있는데요. 파죽지세의 프랑스를 만나 그것도 원정에서 무승부도 어려워 보입니다. 음바페가 3골, 지루가 2골에 그리즈만도 1골과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백 우파메카도 골을 기록하며 신바람을 내고 있는데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입니다. 프랑스가 원정도 아니고 모든 면에서 일방적인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인데 프랑스는 본선 진출을 빨리 결정 지으려고 할 것이고 그리스는 수비로 나올 게 뻔한 경기인데요. 그렇다고 무실점으로 막기에는 전력의 차이가 너무 커 보입니다. 프랑스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2번 경기 피파 랭킹 5위 잉글랜드와 62위 북마케도니아의 매치입니다. 강호 듀오 이탈리아와 잉글랜드, 복병 듀오 우크라이나와 북마케도니아로 구성되었으며 B조와 더불어 이번 예선의 죽음의 조 중 하나인 C조인데요. C조에서 경쟁하는 5팀 중 무려 4팀이나 우에파 유로 2020 진출국입니다. 잉글랜드는 조 1위를 다툴 이탈리아와 우크라이나를 연파하며 3연승으로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의 득점력이 살아있고 데클란 라이스와 부카요 사카까지 함께 8득점 1실점으로 순항하고 있는데요. 1번 매치보다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입니다. 잉글랜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3번 경기 피파 랭킹 43위 튀르키예와 18위 웨일스의 매치인데요. 튀르키예는 조 1위가 유력시되는 크로아티아와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패했지만 라트비아 원정에서 다 이긴 경기에서 94분 동점 극장골을 먹으며 무승부를 하나 했는데 1분 만에 카우베지의 극장골로 3대2로 극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웨일스는 그야말로 아르메니아 쇼크였습니다. 웨일스는 1차전 강호 크로아티아의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던 선전은 온데간데 없이 이 조에서 라트비아와 최하위권을 두고 경합이 예상되었던 아르메니아에게 홈에서 무려 4골을 먹으면서 무기력하게 패배하였습니다. 대륙 중 가장 빡센 13장의 특기 중 하나를 따내고 유럽 예선을 뚫었던 웨일스가 1년 사이에 이렇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월드클래스 가레스 베일의 부재가 커 보였으며 베일의 은퇴 이후 이 정도 경기력이라면 다시 64년간 월드컵을 진출 못할 가능성이 생겼으며 이번 유로 진출도 불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홈에서 당한 쇼크라 그 후유증은 이번 매치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상성에서는 2021년 유로에서 웨일스가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튀르키예가 비록 크로아티아에게 홈에서 패했지만 이전까지는 4승 1무로 홈에서 강한 면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튀르키예가 승리하면 본선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에 이번 홈에서는 주 포메이션인 4-3-3을 쓸 것으로 보이고 웨일스가 아르메니아에게 대패했을 때도 쓰던 4-4-2 포메이션으로 나올지 5백을 쓸지가 관건인데요. 분위기가 흐트러진 웨일스를 튀르키예의 공격진이 충분히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라트비아전에서 보듯 후반전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면을 보이는 걸 고려해서 무를 바쳐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튀르키예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피파 랭킹 65위 슬로베니아와 11위 덴마크의 매치입니다. 현재 H조는 4팀이 2승 1패로 물고 물리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가 카자흐스탄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했는데
덴마크는 카자흐스탄 원정에서 다 이겼던 경기를 후반 막판 내리 3골을 허용하며 대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핀란드에게 홈에서 3대1로 승리했는데 핀란드는 홈에서 예상을 깨고 슬로베니아에게 2대0으로 승리하며 네 팀이 물고 물리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양팀 포백을 쓰고 있는데 예선 초반에 비해 슬로베니아의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홈에서 3연승 중입니다. 덴마크는 주 득점원인 세리에아 아탈란타의 호윌린이 2경기 골을 넣으며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원정에서 4연패로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의 홈 원정 성적을 고려하고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는 슬로베니아의 최근 흐름을 생각해서 슬로베니아의 무화패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피파 랭킹 14위 스위스와 48위 루마니아의 매치입니다. 스위스의 조 1위가 유력한데요. 남은 조 2위 직행 티켓을 두고 복병 루마니아와 최근 상승세를 타며 네이션스 리그 차기 시즌 리그 A 승격이 확정된 이스라엘이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도 현재 2승을 거두고 있어 이번 매치가 본선 진출에 있어 중요한 매치가 되겠습니다. 스위스는 카타르 월드컵 때보다 팀 전력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이 코소보와 1대1로 비겼는데요. 루마니아는 벨라루스를 홈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이대로라면 루마니아가 2위가 유력한 상황이었는데요. 직전 한 수 아래의 코소보와 득점 없이 비기면서 본선 진출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매치에서 패하지 않고 무승부를 해야 다시 2위 수성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점을 막기 위해 수비에 무게를 두고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위스는 키플레이어인 아스널의 그라니트 자카를 중심으로 수비에서는 맨시티의 마누엘 아칸지가 뒷문을 지키고 있는데 실점률이 0.75로 짠물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원정에서 2승 1무로 좋은 흐름처럼 보이지만 상대팀들이 몰도바, 안도라, 코소보로 전력이 떨어지는 팀들로 스위스 원정에서 무승부까지는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스위스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6번 경기 피파 랭킹 76위 이스라엘과 153위 안도라의 매치입니다. 이스라엘은 코소보와 비기면서 자칫 본선 진출이 어려워질 뻔했는데요. 벨라루스에게 원정에서 승리하고 2위 경쟁팀인 루마니아도 코소보와 무승부를 하면서 어렵게 보이던 본선 진출을 위한 2위 진입에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전력 차가 많이 나는 이번 매치에서는 꼭 승리해야 하는데요. 원래의 폼을 되찾는다면 승리는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안도라는 비슷한 전력의 코소보와 무승부를 했을 뿐이기에 나머지 팀들과의 매치에서는 승리는 어렵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홈에서 열리는 매치로 모든 면에서 유리한 이스라엘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7번 경기 피파 랭킹 39위 스코틀랜드와 85위 조지아의 매치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직전 노르웨이 원정에서 홀란드에게 PK골을 먹고 끌려가다가 후반 10분을 남기고 2골을 넣으며 승리했는데요. 조지아는 키프로스 원정에서 가까스로 2대1로 승리하며 조 2위로 올라섰습니다. 스페인의 경기수가 아직 한 경기이고 9월 예선에서는 조지아가 프랑스와의 대결이 있어 2위는 한시적일 걸로 보입니다. 스코틀랜드는 노르웨이전에서 맨유의 스콧 맥토미니, 빌라의 존 맥킨, 리버풀의 앤디 로버트슨이 후반 막판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승리에 일조하였는데요. 조 1위 자리를 공고히 하며 기분 좋은 원정 역전승을 했습니다. 조지아가 승점 3점 확보에 성공했지만 경쟁 상대인 스코틀랜드가 연승 순항 중이고 아직 스페인과 경기를 치르지 않은 조지아 입장에서 골이 더 필요했던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양팀 스쿼드에서부터 차이가 있고 조지아의 에이스 카바라체헬리아만 집중 마크한다면 공격 이안이 그리 녹록치 않기에 기세가 오른 스코틀랜드에게 원정에서 승리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동 거리가 먼 A조의 특성상 2연속 원정 경기를 치르는 조지아로서는 먼 이동 거리와 3일 만의 매치라 체력적인 부분도 극복해야 하는 불리함이 존재하여 스코틀랜드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피파 랭킹 41위 노르웨이와 105위 키프로스의 매치입니다. 노르웨이는 지난 새벽 경기에서 홀란드의 PK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후반 역전패를 당하며 흐름이 안 좋습니다. 후반 15분을 남기고 홀란드를 교체했는데 제가 TV를 보며 왜 교체하는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요. 예상대로 80분에 연이어 2골을 먹으며 역전패했습니다. 감독은 한 골을 지키겠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지쳐있을 홀란드이지만 경기장에 있는 걸로만 상대팀에게 위협이 되기에 남겨두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홀란드 고쳐 후 스코틀랜드는 신나게 밀어붙이더니 2골을 내리 넣었습니다. 키프로스는 A조 최약체인데요. 직전 조지아와는 선제골을 넣으며 선전했지만 결국에는 2골을 먹고 역전패했습니다. 노르웨이에는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 아스널의 웨데고르, 레알 소시에다드의 셰를로트의 공격진이 충분히 키프로스의 골문을 뚫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난 시즌 김민재 백업으로 뛰었던 나폴리 웨스티고르가 후방을 지키는데 스코틀랜드전에서는 역전골의 빌미가 되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홀란드의 국대 공백 기간 동안에도 1승을 못하고 있던 노르웨이는 직전 경기에서 오랜만에 발을 맞춰서인지 중원의 웨데고르와 홀란드의 합이 잘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한 경기를 치루었기에 이번 매치에서는 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일 거라 생각됩니다. 꼭 승리를 해야 하는 동기부여도 강하기에 노르웨이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피파 랭킹 182 몰도바와 26위 폴란드의 매치입니다. 몰도바는 직전 알바니아 원정에서 K리그 광주FC 소속 아사니에게 51분 선제골을 먹으며 2대0으로 패하며 나름 전력에 비해 2임으로 선전하던 흐름이 꺾였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36년 만에 16강 진출을 하며 2024 유로에서 기대감을 높였던 폴란드는 체코에 대패하며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알바니아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번 매치에서 승리해서 그 흐름을 이어가야 조 1위로 본선 진출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놓게 됩니다. 양팀 상성은 오래전인 2014년 친선 경기에서 몰도바 홈에서 폴란드가 1대0으로 승리했던 적이 있어 오래전 상성이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몰도바에는 눈에 띄는 선수는 없고 약체로서 5백을 주로 사용하며 수비에 무게를 두고 경기를 하고 있어 나름 이 무승부의 선전을 하고 있는 몰도바인데요. 폴란드는 나폴리의 지엘린스키와 페예노르트의 시만스키가 중원을 책임지고 있고 바르셀로나의 레반도프스키와 유벤투스의 밀리크가 공격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8경기 0.88의 저조한 득점력이 레반도프스키의 노세아를 반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폴란드의 일방적인 공격과 몰도바의 일방적인 수비로 창과 방패의 경기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 매치가 이번 34회차 최대의 이변이 될 수 있는 매치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큰 이변은 강팀이 홈보다는 원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이변의 70%를 차지하기에 일방적인 수비를 폴란드의 공격이 제대로 뚫어내지 못한다면 이변이 생길 수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폴란드를 3대1로 대파했던 체코와의 홈에서 몰도바는 0대0 무승부를 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 먹고 잠근다면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몰도바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피파 랭킹 34위 오스트리아와 19위 스웨덴의 매치입니다.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이 조 2위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F조인데요. 랄프 랑닉 감독의 오스트리아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크로아티아를 원정에서 3대0으로 잡는 등 랄프 랑닉 축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직전 벨기에와의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넣으며 무승부를 했는데 선제골은 운이 따른 면이 있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대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웨덴은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 그리스와 조지아에게 발목을 잡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실망스러운 경기력으로 폴란드에게 패하며 본선 진출에 실패하더니 이후 팀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며 네이션스 리그마저도 강등을 했습니다. 스웨덴의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스웨덴은 본 예선에서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양팀 상성은 2018년 친선 경기에서 오스트리아가 홈에서 2대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양팀 포백을 쓰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에는 중원에 바이에른 뮌헨의 자비처가 키플레이어이고 수비의 중심은 레알 마드리드의 알라바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에는 공격수의 레알 소시에다드의 알렉산더 이사크와 중원 윙포드로 오늘 토트넘 완전이적 오피셜이 뜬 쿨롭세스키의 수비의 중심엔 맨유의 백업 수비수 린델로프가 있습니다. 벨기에와의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오스트리아이고 이번 매치 꼭 승리가 필요한 스웨덴은 동기부여가 큰데 현재의 경기력은 차이가 없어 보여 팽팽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예측이 어려운 매치입니다. 직전 괜찮은 경기력으로 벨기에의 공격을 차단했지만 마지막 벨기에의 슈팅이 좌측 모서리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운도 따른 오스트리아입니다. 배당은 현재 흐름으로 오스트리아의 정배가 들어와 있지만 스웨덴의 절박함이 승패가 나눠질 경기로 생각되어 오스트리아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피파 랭킹 112 에스토니아와 2위 벨기에의 매치입니다. 벨기에가 직전 오스트리아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었지만 선제골을 먹고 마음이 다급했는지 동점골을 넣기까지 마무리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로멜로 루카쿠가 무리한 슈팅을 여러 차례 하며 기회를 날렸는데 현역 최고의 패스마스터 데브라이너가 있었기에 찬스는 여러 번 있었지만 제가 라이브 시청을 했는데 운도 따르지 않는 벨기에였습니다. 데브라이너가 경기 중 부상으로 교체 아웃 되었는데요. 이번 매치 출장이 어렵다고 해도 벨기에의 스쿼드로 봐서 공백은 크지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양팀 상성은 4승으로 벨기에의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벨기에의 화려한 스쿼드는 에스토니아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33회차 제가 말씀드렸듯이 벨기에 오스트리아전이 이변이 생긴다면 2월 확률이 50%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예측대로 무승부를 하며 웨일스 패배와 함께 33회차 2월의 큰 몫을 했습니다.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원정 경기라곤 해도 벨기에가 2연속 삽질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만약 이번에도 삽질을 한다면 또다시 2월이나 독식 매치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에스토니아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피파 랭킹 42 헝가리와 138위 리투아니아의 매치입니다. 헝가리는 직전 승리가 유력했던 몬테네그로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하며 승점 1점을 얻어가는 것으로 끝났는데요. 이 조에서 세르비아와 함께 선두권이 예상되었던 헝가리는 살짝 발목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오늘 새벽 불가리아와의 경기에서 전반 17분 퇴장을 당하고도 무승부를 기록하여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불가리아는 73분 내내 수적 우위를 점했지만 리투아니아의 효율적으로 공략하지 못하며 무승부를 했는데요. 양팀 상성은 2015년 친선 경기에서 헝가리가 홈에서 4대0으로 대승을 했었습니다. 양팀 빅리그에 눈에 띄는 선수는 없고요. 헝가리에는 K리그 울산현대의 공격수 마틴 아담이 있는데 지난 불가리아 전에는 골도 기록하며 국대에서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리투아니아는 직전 무승부 이전에는 국대 경기 5연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헝가리가 최근 흐름도 좋고 홈 경기에 최근 기복 없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데다 상성이나 전력에서도 월등히 앞서 있어 헝가리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피파 랭킹 73위 불가리아와 25위 세르비아의 매치입니다. 최근 불가리아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과거의 불가리아가 아닌 것 같은데요. G조 최하위인 리투아니아와도 선제골을 먹으며 1대1로 비겼습니다. 세르비아는 지금 2연승으로 G조의 1위가 유력해 보이고요. 2015 피파 U20 월드컵 뉴질랜드 대회 우승 멤버들이 드디어 팀의 주축으로 올라서며 그 어느 때보다 전력이 안정되어 있는 세르비아인데요. 유벤투스의 두산 블라호비치가 2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며 폼이 올라와 있고 2경기 클린시트로 수비에서도 안정적입니다. 또한 G조는 동유럽 국가들이 모인 조로 이동거리가 짧아 원정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도 이 매치의 홈 원정 유불리는 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피파 랭킹보다는 근접 국가로서의 친숙감이 오히려 전력 차와 상관없이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큰 이변이 있을 수 있는 매치로 생각하고 과감히 독식픽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불가리아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피파 랭킹 63위 아이슬란드와 8위 포르투갈의 매치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직전 슬로바키아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했습니다. 필드골은 없이 PK골로 동점골을 넣었지만 추가골을 먹으며 패했는데요. 포르투갈의 상승세는 무섭습니다. 3연승으로 13득점의 무실점으로 제2조 1위가 확실해 보입니다. 이번 매치도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이고요. 아이슬란드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승무패 분석을 마쳤고요. 1등 적중 금액이 50억이 될 것 같은데요. 좋은 결과 있으시고 인생 역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